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번째 검찰 소환이었는데요. 최재민 선임 기자 연결해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 소식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우 전 수석 4번째 검찰 소환이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불려나온 이유 정리해보죠. 네,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박민권 1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를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예. 또한 민간인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오늘 새벽 2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포토라인에 섰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이나 섰다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쯤 귀가를 했는데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냐는 물음에는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대학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요.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또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 뒤에 전격 소환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검찰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당시 우 전 수석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꼬리를 잡히지 않은 우 전 수석이 지금까지 휴대전화나 차량의 증거를 남겨놓을 리 없다는 의견과 우 전 수석이 허를 찔렸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는데 우 전 수석은 업무상 국정원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까요? 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만약 우 전 수석의 영장이 청구가 되면 3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당시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발부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번째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인사 60여 명을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면 최대의 쟁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혐의가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사실상 사활을 걸다시피 한 모양새고요. 예.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이른바 우병우 추명호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앞에서 자꾸 라디오 듣다 왔어. 낼름낼름거렸고. 아니, 라디오 듣다 왔어. 라디오 듣다 왔어.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면회 안 가세요? 누구? 세훈 씨. 아, 우리 원전 원장? 그 세훈 씨가 20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나왔지? 나왔어요. 나오는구나, 그 얘기도. 아직 나올 얘기 많지 뭘. 아유, 우리 세훈이 참, 아이고. 미국에 빼돌린 거래요? 아, 모르지, 나는 몇 번을 말해. 나는 그 푼돈은 관심이 없다니까. 그 200만 달러, 그건 뭐, 아이고. 그 밑에 애들은 스케일이 작잖아. 그래, 작은 애들끼리 놀아, 그래. 나 돈 좀 꿔줘요. 얼마? 22조. 며칠이나 쓰려고. 일단 현찰로 갖다 줄게. 에이그. 역시 개그도 큰 손이셔. 개그니까. 캐릭터도 잘 맞으시고. 아, 그래? 개그 같지 않을 정도예요. 그 뭐랄까 캐릭터가 딱 떨어지잖아. 아, 그 정도로 내가 있어 보이는구나. 많이 있어 보여요. 아유, 나 돈 없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 보이고 혐의도. 뭐라는 거야, 지금. 당장 그 특활비 빼돌린 이것도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MB님 시절에 이런 혐의 하나도 또 추가되는 거고. 발음 잘해야 돼. 원래 혐의를, 혐의로 해야 돼. 혐의 이렇게 하면 이게 유출이야. 근데 빼라니까 별 자꾸 걱정을 다 집어넣고 하시네. 그래. 어? 아, 추가 좀 하지 말라 그래. 세훈 씨 많이 아끼셨죠? 많이 아꼈습니다. 많이 믿으셨고. 많이 믿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아니 어? 그런 소리 말고. 아, 세훈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보고 싶어. 아 그리워. 그렇지. 최측근 오른팔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보였습니다. 최측근 오른팔이 국고 횡령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싶어. 아하.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면회 가세요. 그 정도는 또 아니야. 아하. 그 정도로 보고 싶진 않아.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지. 꼭 잘 들어야 돼. 보고 싶다 이거야. 안 보고 지면 또 그다음 뭐 생각나지도 않는 뭐 딱 그 정도? 버렸구나. 언제적 얘기야. 나는 세훈 씨 일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선긋기 들어가셔야지. 아이 진짜 언제적 얘기야. 아, 진지게. 아, 간 사람은 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렇지. 우리가 또 그런 건 알지. 알잖아.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 우리한테 왜 있는 거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니들이 가라. 그렇죠. 팔이잖아 팔. 오른팔 왼팔. 팔의 임무야. 팔. 너네 팔 뭐하나. 너희들 다 안고 가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내가 좀 그래. 그래서 요즘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어쩌면 나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엄지발가락이 아닐까. 에이, 이게 아니지. 아니야?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운동 좀 해, 운동 좀.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깊어져. 운동하고, 놀고, 뭐 재판받고, 움직여야 돼, 활동적으로. 자, 움직입시다, 일단. 들어가시죠. 움직여야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목님. 아, 뭐야? 장난이에요. 앞장서세요. 예. 아, 요즘 이런 세상이 문 열어요. 아니, 왜 그런 걸 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를? 4대강 사업이 세계 10대 애물단지에 뽑혔다며요. 애물단. 그 세계 10대. 그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 이런 식으로 그 영국 언론에서 돈만 먹는 애물단지라고. 단지는 단지인데, 애물단지는 아니야. 응? 그럼 무슨 단지인데? 꿀단지. 아, 누군가한테는. 누군가한텐 꿀단지. 그렇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세요? 몇 명은 본 적 있어. 세금 도둑들. 알잖아. 세금 도둑들한텐 꿀단지였겠지만 나라와 국민한테는 애물단지지요. 심지어 그 세계에서도 인정해줬네. 그러니까 쓰레기래잖아. 생각해보면 MB님도 웃기지요. 뭘 생각을 해야 웃겨. 그냥 웃기지.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한 나도 나지만은 그걸 또 하된다고 했던 니들도 니들이다. 참 어지간한 것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그런 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응? 하겠다고 한 나도 마음껏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하고 그래도 뭐 다 또 하자고 또 같이 또 짝짝꿍 하니까 그래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다 니들 탓이지. 응? 다 알아듣겠다. 아, 그치 이런 거 좋아하지. 좋아하지요. 다 니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그게 내 말이 그거지.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진짜 모르신 것 같아. 아세요? 나?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아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 잘못이란 생각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마음껏 놀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건자에 앉아가 좀 놀았기로 써니
놀던 가락이 있는데 안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권자에까지 앉았는데 얼마나 놀기 좋아. 쩍 벌어졌죠. 그냥 판이 쫙 깔리더라고 놀거리가. 아, 그립다. 에휴, 근데 이제 와서 이것들이 그냥 아주 무엄하게 그냥. 그래서 국민들이 길을 펴면 이 사단이 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응? 귀 못 피게 밟고 사찰 조작 정확 짝짝 들어가줘야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걸 아유 근데 뭐라 진짜. 요즘엔 역전돼가지고 우리가 찍소리를 못하게 생겨. 아 왜 못해? 난 얼마든지 해. 해봐요. 찍! 응? 찍? 찍! 됐지? 거봐 나 찍소리 뭐래 뭘 찍소리면 찍 하는데 난 엄청 많이 할 수 있어. 찍찍찍찍찍. 응?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야지. 아유. 그 같이 좀 있자니까 자꾸 가실라고만 그러네. 찍소리하고 가네. 가셨습니다. 대근 여기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심수봉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스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전영미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제2의 장영실이에요. 장영실이요? 한국의 에디슨이자 한국의 라이트 형제, 한국의 벨, 시대가 낳은 발명가 장영실. 아니 왜 야, 그러시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전영실이야, 전영실. 왜 이래? 응? 전영미가 어제 팟캐스트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제품이 실제 개발됐더라고요. 예? 팟캐스트에 전화카드 한 장님이 사진을 주셨어요. 보이시죠? 팟케이스. 아니 원래는 파케이트 팟케이스라고 그랬어요. 팟케이스 최종적으로다가. 파케이트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지가 뭐라 그랬는지. 그러다가 모르겠는데. 숫자가 들어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여튼 저 다시 듣게 해보시고요. 아무튼 팟케이스로 들렸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팟케이스가 발명을 그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거 금형 찍어내는데 시간 좀 걸렸을 텐데 전영미가 얘기하자마자 이 케이스가 나왔어요. 역시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네. 팟을 또 넣어놨습니다. 이 케이스에. 야, 이 기가 막힌데요. 노래 소개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AOI님이에요. 축하합니다. 955 팀들. 좋은 방송 해주셔서 잘했다고 상까지 주시는가 봐요. 상이 이게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사실은 시상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여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꽤 됐는데요. 근데 시상을 한 거를 이제 지금 받은 건데 어찌 보면은 2번 받는 느낌도 납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TV에서 식구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점인데 자댕문이 수상 소감을 무지하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8월 초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겁나 연습했는데 에휴, 못했거든요. 파업을. 그래서 아직까지.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언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 시간을 마련해 줍시다. 지 혼자 하는 게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에 하나 더 주시면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깔끔한 방법이 있죠. 상 하나 더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들불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건조해졌는데 자꾸 들불 얘기하지 마요. 아니 들고 다니는 거 랜턴 그거예요. 네. 자, 노래는 송창식의 푸르른 날에 담배가게 아가씨 피리 부는 사나이. 과연 될까요? 이게 팟캐스트로 올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새벽에 본 거. 큐! 눈이 부시게 우리 동네 담배가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신거 먹었어요? 예, 좀 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팟캐스트에서도 또 이렇게 올려주신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기쁩니다. 새벽에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게시판에 여기로 보내면 뉴스공장으로 가는 거 맞죠? 이러시는 분 계신데 안 갑니다. 저희한테 온 거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다지 뉴스공장은 저희 거를 뉴스공장에 보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허락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네. 박향미 씨. 머리가 시려운 날이에요. 병원 다녔는데 감기 환자들이 많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영미 씨는 마음의 감기 안 걸리게 칠수 씨가 잘 챙겨주세요. 동물원의 해화동 신청합니다. 아이고, 챙겨주긴 감기. 아이고. 오늘은 잊고 지내던. 너무 높게 잡았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이건데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낮은 거 아니니?
오늘은 잊고 지내던. 맞네. 진짜 상대 음감이야. 상대 발음. 다음 소개하세요. 엑스샤이님. 가수 조혜련 씨의 아나까나 신청해봅니다. 아, 저 선배님 아닙니까? 전혜련 버전 큐! 전혜련 버전. 아나까나까냐리까니 keep away but it's so like.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보니까 어차피 조혜련 씨도 들리는 대로 막 한 거를 그 막 한 거를 자세히 하려고 막 가사를 읽더라고. 아나까나까냐리까니 keep away but it's so like.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음정, 박자, 가사 정확하죠. YAOK66님. 날이 추워가지고 너무 한가해요. 어떤 직종인데 이러시죠? 예. 노래는 조영남 씨의 딜라일라. my delight. 감사합니다. 똑같죠? 신걸 좀 먹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why delight. 딜라일라. 딜라이까지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 거야? 묵음. 고급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 묵음을 묵어버려. 다음. 좀 깨름직하면 참어. 깨름직할 때는. 그걸 못 참아요. 7208번이에요. 예. 영미 씨, 칠수 씨, 늘 흥겨운 입담과 재치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20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당황스럽게 휴가를 내서 모처럼 단둘이 드라이브 겸 만나게 점심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런 사연 처음 써보는데 좀 쑥스러워요. 희망곡은 결혼식 뒤풀이 때 불렀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노랫말 이 가사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져보면서 남은 삶도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해 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내가 튼대는데 그거 왜 끼어들어요? 아니, 이 내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에. 저 담고 싶어서 그래요. 담고 싶어서. 아이, 그럼 20주년 되면 70잔치 할 때. 살아가는 20주년인데. JJ932003님입니다. 내일 라이브 미리 전영미 씨 연습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뭐 내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로이콤님께서 내일 영미 누나 요조 숙녀를 BGM으로 깔고 자댕 PD님이 수상 소감 한 말씀 하시고 공개 방송에. 네, 그 방송 전에 그 마이크 테스트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영하 6도라고 그러는데 입이 얼겠지 뭐. 자, 전영미의 혀가 꼬인 라디오님. 예? 가을의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가을의 마지막 날. 이날이 가기 전에 가을 노래 신청합니다. 가을아 잘 가고 내년에 또 보자.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신청합니다.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 감사합니다. 역시 옛날 노래는 안 틀려. 밖에 고개 끄덕거리지 마요. 1171번입니다. 신스 신청합니다. 김범수의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감사합니다. 이상한데 약간? 뭘 이상해요. 연습한 대로 해요. 승질을 내요. 정말. 그런 거지. 4536번입니다. 장문 시간 주었는데 가는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다 해놓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렸네요. 불과 한 달이나 남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을 보내려 합니다. 찬바람 불어 정신 번쩍 드는 하루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오늘도 조용구의 에이. 우리가 참 어디서 글들을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외울 법도 한데. 4536. 잠깐 까먹을 만하니까 또 어디서 많이 본 번호다 그랬어. 시간아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에이, 감사합니다. 조용구 씨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네. 자, 박명신 씨. 허영란의 날개. 일어나라. 알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유, 낮게 잡았는데 감사합니다. 이 괜히 구해줬네. 내비둘걸.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네. 강원도 감자바우님이 제보 주셨는데 카톡 참여가 좀 에러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이건 뭐 이런 거좀 앱은 점검 긴 글 좀 안 써지지. 해주세요. 카톡은 에러가 나지. 이거 뭐 어떻게 참여들 하십니까, 그래. 아, 관리를 좀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십사 이- 그렇게 부탁을 뭐 이렇게 드려요. 안 돼, 저게. 아유. 빨리 하래. 자기 창피하다고. 네, 나랑님이 청하신 장덕의 님 떠난 후 들으면서 신스를 마칩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전국의 말까기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 들어가셨는지요?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저와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분 나와 계시죠? 이엉애 씨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훈수 구단 배국수님. 그렇죠. 막국수 아니지요? 배국수 맞습니다. 면발이 흐물흐물하시네요. 로션 좀 바르세요. 바른다고 뭐 이 나이에 쫄깃해질까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60이란 이 사람이 더 되세요? 그럼 동안이시다. 제 마음이 몇 살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리요. 제 마음 18세, 몸은 23세. 어머, 재미없어. 그치요. 무슨 그런 진상 개그를. 터놓고도 후회했습니다. 깨름칙하면 참이라는 옛말이 있거늘. 못 느껴서 이거 잘못하면은 고발당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그럼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합시다. 네, 인사말이 좀 길었네요. 길었습니다. 이 정도 치고 이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야죠. 오늘의 말거기. 네. 예, 오늘의 까볼 말 열어볼까요? 빠밤! 누구 말인가요?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궁궐의 부의장으로 계신 심의위원의 말입니다. 아하, 또. 멈추지 않고 이틀 연속 이렇게 되도 않는 말을 저희에게 까달라고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냥 귀찮아서 대충 깠는데. 오늘도 뭐 딱히 또 들어봐야 될 필요성까지 있는 말은 아니지요. 네? 현 임금님을 갖다가 이제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수준. 수준 참. 어쩌겠습니까? 수준이 그런 것을. 바닥이 너무 참 바닥이라 대꾸하고 대거리하기도 아깝다 하고 많은 분들이 뭐 멀리하고 그러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만큼은 코미디만이라도 잠시 참 함께 놀아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들었네요. 어떤 생각 들었나요? 놀고 있구나. 뭐 저도 뭐 놀았다면 놀아본 놈이고요. 뭐 잘 논다. 게다가 누가 혼자 노는 꼴 못 봐요. 제가 또 왜? 혼자 놀아봤기 때문에. 혼자 뭐 하고 노셨나요? 혼자 놀게 최고봉 뭐겠습니까? 관심 끌기. 아하. 요즘 말로 관종. 저도 경험이 있지요. 관심 끌려고 막대 먹은 막을 막 하고 막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한마디 찍찍.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찍찍거리는 걸 하도 봐가지고. 찍소리의 성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코너에 물렀을 때에 방언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찍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맥락이. 네. 맥락이 동생 양락이. 무리였음을 인정합니다. 어떡하니 진짜. 갈수록 정말. 오늘따라 이게 한 2장째 가는데도 뭔가 밋밋한 맛이 있어서 제가 좀 외로운 투쟁을 해봤습니다. 못 웃겼어요. 진짜 관종이다. 자, 정말. 그러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른 다시 돌아가서, 요즘 참, 막말로다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아주 상스럽게 굴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판인데, 또 이렇게 막대 먹은 막말이 나와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느냐? 왜 웃나요? 아니 그거 맥락이 동생. 양락이 그거. 아이고, 아까 끝난 거를, 또 늦게 터졌어요. 그나저나 맥락신 누구야?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냥 웃고 계실까요? 저 혼자 할까요? 그럼 어떡할까요? 네, 이따 깔 때 불러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깔 때까지 잠시 대기. 맥락이가 곧 깝니다. 오늘의 까불 말. 그 말을 하신 당사자야말로 지금 내란죄에 해당되시는 게 아니냐. 하물며 그 집안 식구들이 저질러온 9년 동안의 내란 행위. 아주 차고 넘쳐서 한마디로다가 내란 부자들. 그래서 이제 다 웃었고요. 그래요? 고생하셨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하신 당사자께서 그 말을 좀 더 재밌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서울역에서 혼자 중얼중얼. 아, 그분이 또 서울역의 추억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얘들아, 집에 가자, 철수! 뭐 이렇게.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쪽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맨 앞에서. 서서, 우리 당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철수! 좋다. 그러네요. 이러면 그래도 최소한 웃기기라도 하겠네. 에?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저, 에? 되도 않는 말. 응? 그런 말은 까줘야죠. 까야지. 예, 오늘은 같이 깔까요? 그럴까요? 우리 그럼 같이 날려보네요. 둘, 셋에 까겠습니다. 네. 둘, 셋, 어휴, 타이밍 잘 맞고 뭐. 정말 잘 깔 줄 알았어. 아무튼 저거 다 또, 네 팔자야.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얼마를 떼어주겠다. 예, 장난처럼 이런 얘기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오늘 팩스터치에서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예, 심심합니다. 예, 우선 복권 당첨금 배분에 관한 문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복권 주인이 누군지를 가리는 거에서부터 이 당첨금을 누구랑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등등 별의별 소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실제 판례들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내가 남에게 사준 복권이 거액에 당첨됐을 경우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준 복권이니까 당첨금도 자기가 받아야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말하면 좀 찝찝한 문제겠군요. 네, 어떻게 알았대요? 예, 아이고. 자세하게 얘기해 보시죠. 그럴까요? 예. 생각을 해봐요. 만약 네가 나한테 복권을 사줬어. 근데 그게 덜컥 1등에 당첨이 됐네. 그래서 내가 자그마치 28억 원을 받게 돼서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다. 그치? 예. 먹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거액은 좋아하는군요. 심 기자가 당첨이 된 거니 뭐 제가 좋을 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예.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아니야. 아니다. 그게 뭔 소리지?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당첨된 거니까 네가 좋을 건 없는 게 맞지만 예. 넌 안 그래. 그 복권은 네가 사준 거니까 당첨금도 네 거라고 막 우겨.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첨금을 순순히 내줄 심 기자도 아니지 당연히 않나? 안 주지. 그래서 네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글쎄 법원에서 나보고 당첨금을 나눠주라네. 1등 당첨금 28억 중에서 세금 빼면은 19억 1,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4억 9천만 원을 너한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다 받고 싶은데 4억 9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속상하고 예. 나는 내가 다 먹고 싶은데 4억 9천만 원을 너한테 떼주게 됐으니까 이게 찝찝해 안 찝찝해? 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간혹 사전에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속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전문가랑 전화 연결을 해놨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전문가요? 아유,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판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어떤 전문가를 모셔야겠어? 판사님을 모셔야 되지. 그쵸? 신구 판사님. 예, 극중에 신구 씨는 판사가 아닌데요. 어쨌든 판례를 드는 사람. 그래요? 따지지 말고. 니들이 신구 판사님! 판례를 알아? 아이고, 시작부터 왜 승질이셔.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지금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나눠준다는 말,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로 한 약속이라도 그것은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4주 후에. 4주. 내가 약속한 돈은 반드시 줘야 하는 거고요. 저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꾸 왜 4주 그러셔? 니들이 4주를 알아? 궁금한 건 지금인데 왜 자꾸 4주 후에 보자 그래요? 니들이 판사 스케줄 알아? 판사 아니시라면서? 판사야. 판사? 착각했어 순간 변호사인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러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끊어! 아니, 여보세요?
4주 후엔 나도 바빠요. 예, 끊으셨네요. 알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 갈 거야. 아, 왜 어- 잡아요? 어디를 간다는 거지요? 사실 어제 꿈에 돼지가 나왔거든. 복권 사러 가려고요? 아니 삼겹살 먹으러. 아우 밤새 먹고 싶어 참 그거 참느라고 아주 혼났어. 예. 갔다 야, 올게. 요거 아주 참 평범한 개그인데 가끔 웃깁니다, 이런 게.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2002년 이후 복권과 관련한 법정 소송 현황을 보면 민사 소송의 경우엔 당첨금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다툼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뭐든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법이겠지요. 11월 30일 목요일의 팩스터치를 마치기 전에 전영미가 시집가면 축의금 500만 원 낸다는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효력이 있다고. 효력이 있습니다. SD에 전격 소환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검찰이 우전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검찰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전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당시 우전석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꼬리를 잡히지 않은 우전석이 지금까지 휴대전화나 차량의 증거를 남겨놓을 리 없다는 의견과 우전석이 허를 찔렸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우전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는데 우전석은 업무상 국정원과 그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이번에도 우전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까요? 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우전석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만약 우전석의 영장이 청구가 되면 세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당시 그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발부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우전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우전석과 관련된 인사 60여 명을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우전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전석의 수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영장이 청구된다면 최대의 쟁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혐의가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우전석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전석의 신병 확보에 사실상 사활을 걸다시피 한 모양새고요. 예. 우전석은 민정수석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깊어져. 운동하고 나 놀고 뭐 재판 받고 움직여야 돼 활동적으로. 자 움직입시다 일단. 들어가시죠. 움직여야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목님. 뭐야? 장난이에요. 앞장서세요. 예. 요즘 이런 세상이 문 열어요. 왜 그런 걸 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를? 4대강 사업이 세계 10대 애물단지에 뽑혔다며요. 애물단. 그 세계 10대. 그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 쓰레기. 이런 식으로 그 영국 언론에서 돈만 먹는 애물단지라고. 단지는 단지인데 애물단지는 아니야. 응? 그럼 무슨 단지인데? 꿀단지. 아, 누군가한테는. 누군가한텐 꿀단지. 그렇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세요? 몇 명을 본 적 있어. 세금 도둑들. 알잖아. 세금 도둑들한텐 꿀단지였겠지만 나라와 국민한텐 애물단지지요. 심지어 그 세계에서도 인정해줬네. 그러니까 쓰레기래잖아. 생각해보면 MB님도 웃기지요. 뭘 생각을 해야 웃겨. 그냥 웃기지.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한 나도 나지만은 그걸 또 하된다고 했던 니들도 니들이다. 참 어지간한 것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그런 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응? 하겠다고 한 나도 마음껏 이런 거 막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하고 그래도 뭐 다 또 하자고 또 같이 또 짝짝꿍 하니까 그래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다 니들 탓이지. 응? 다 알아듣겠다. 그치 이런 거 좋아하지. 좋아하지요. 다 니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그게 내 말이 그거지.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진짜 모르신 것 같아. 아세요? 나?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아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네 번째 검찰 소환이었는데요. 최재민 선임 기자 연결해서 우전수석의 검찰 소환 소식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우전수석 네 번째 검찰 소환이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불려나온 이유 정리해보죠. 네,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박민권 1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를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예. 또한 민간인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오늘 새벽 2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포토라인에 섰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이나 섰다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쯤 귀가를 했는데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냐는 물음에는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대학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요.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또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특활비 빼돌린 이것도 사실로 밝혀지면은 MB님 시절에 이런 혐의 하나도 또 추가되는 거고. 발음 잘해야 돼. 오늘 혐의를 혐의로 해야 돼. 혐의 이렇게 하면 이게 유출이야. 근데 빼라니까 별 자꾸 걱정을 다 집어넣고 그래. 어? 추가 좀 하지 말라 그래. 세훈 씨 많이 아끼셨죠? 많이 아꼈습니다. 많이 믿으셨고. 많이 믿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세훈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보고 싶어. 아. 그리워. 그렇지. 최측근 오른팔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부하였습니다. 최측근 오른팔이 국고 횡령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싶어. 아하.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면회 가세요. 그 정도는 또 아니야. 아하. 그 정도로 보고 싶진 않아.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지. 꼭 잘 들어야 돼. 보고 싶다 이거야. 안 보고 지면 또 그다음 생각나지도 않는 딱 그 정도? 버렸구나. 언제적 얘기야. 나는 세훈 씨 일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선긋기 들어가셔야지. 아이 진짜 언제적 얘기야. 아하, 진지게. 간 사람은 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렇지. 우리가 또 그런 건 알지. 알잖아.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 우리한테 왜 있는 거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니들이 가라. 그렇죠. 팔이잖아 팔. 오른팔 왼팔. 팔이 임무야. 팔. 너네 팔 뭐하나. 너희들 다 안고 가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내가 좀 그래. 그래서 요즘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어쩌면 나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엄지발가락이 아닐까. 에이, 이게 아니지. 아니야?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운동 좀 해, 운동 좀.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이른바 우병우 추명호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최재민 우리 선임 사회의 기자와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앞에서 자꾸 누가 라디오 듣다 왔어. 낼름낼름 거렸고. 아니, 라디오 듣다 왔어.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면회 안 가세요? 누구? 세훈 씨. 우리 원장? 세훈 씨가 20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나왔지? 나왔어요. 나오는구나, 그 얘기도.
아직 나올 얘기 많지 뭐. 아유, 우리 세훈이 참, 아이고. 미국에 빼돌린 거래요? 아, 모르지, 나는. 몇 번을 말해. 나는 그 푼돈은 관심이 없다니까. 그 200만 달러 그건 뭐, 아이고. 그 밑에 애들은 스케일이 작잖아. 그래, 작은 애들끼리 놀아, 그래. 나 돈 좀 꿔줘요. 얼마? 22조. 며칠이나 쓰려고. 이따가 현찰로 갖다 줄게. 에이그. 역시 개그도 큰 손이셔. 개그니까. 캐릭터도 잘 맞으시고. 아, 그래? 개그 같지 않을 정도예요. 그 뭐랄까 캐릭터가 딱 떨어지잖아. 아, 그 정도로 내가 있어 보이는구나. 많이 있어 보여요. 아, 나 돈 없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 보이고 혐의도. 뭐라는 거야, 지금.